네, 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등을 되짚어보는 토요일의 대담 코너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 안보 이슈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북한이 지난달에는 연이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었는데 이달 들어서는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 일단 주요 대담 이슈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북한은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네. 그 내용 잠깐 살펴볼 거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2월 들어 조용합니다. 미사일 발사도 없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높여놓은 만큼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 2명을 실격시킨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편파 판정의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내 언론과 정치인들의 언급에 대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정면으로 반박하며 반중 정세에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눈에 띄는 예산 배분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은 1년에 한두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보통 한 해 예산을 편성하는 최고인민회의를 4월에 열곤 했는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2달이나 앞당겨 열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간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그 내용을 화요일에 공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한국으로 치면 국회의원격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대내 정책이나 대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땐 국가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 참석해 시정연설을 하곤 했습니다. 예. 이번까지 포함해 김정은 집권 이후 15차례의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는데요. 김 위원장은 이 중에 8차례나 참석했습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인 태도와 적대시 정책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선결돼야 할 과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고 또 잇따라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레드라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강경한 대미 메시지를 내놓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김 위원장은 불참했고 따라서 대외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인 최고인민회의처럼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일부 법령을 제정했는데요. 올해 예산 책정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방역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나 늘린 겁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지만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이처럼 방역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한편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에는 민간경제와 별도로 이경제위원회라고 하는 군수경제 전담 기관이 있는 데다 또 국방예산처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비공개 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지난달 30일 이후로 현재까지 미사일 발사가 없는 상황인데 1월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조용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이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월별 미사일 발사 횟수로는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무력 시위를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보도 뜸합니다. 2월 1일 설 당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만수대 예술극장에서 열린 설명절 경축 공연을 관람한 뒤로는 공개 활동이 없습니다. 북한이 2월을 조용하게 지나보내는 모습을 두고 현재 우방인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준 중국의 체면을 봐서 미사일 발사와 같은 지역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로 중국이 열심히 준비한 잔치상에 재를 뿌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인지 전략무기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는 열병식도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2월 16일에 열지 않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4월 15일에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병식 훈련장인 평양 미림비행장 주변에서 병력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는데요. 과거 열병식 준비 때와 비교하면 아직은 열병식 훈련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에는 열병식을 열지 않고
어떤 각종 기념 행사로 경축할 전망입니다. 예. 북한 전역에서 선발된 예술인들이 참석하는 김정일 생일 경축 인민예술축전이 어제 개막하는 등 북한은 이미 축제 분위기입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정일 생일 경축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핵개발과 3대 세습체계 완성을 김정일의 최대 업적으로 꼽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악의 경제난을 겪던 고난행군 시기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했다며 1998년 장거리 로켓 대포동 1호 발사와 2005년에 핵무기 보유 공식 선언을 한 것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달리 혁명 위협 계승, 즉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에 성공했다며 이를 20세기의 정치 기적이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예. 20세기의 정치 기적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좀 흥미롭군요. 어쨌든 북한이 지금은 이제 조용합니다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한미일 대북 공조가 여느 때보다 좀 부쩍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북한은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고 또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일 생일 80주년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성대하게 경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아직 김정일 생일까지 나흘이나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북한이 ICBM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위 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도 있고 또 무력 시위를 안 할 거라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체면을 봐서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는 도발을 좀 자제하지 않겠냐는 그런 관측의 무게가 실리는 정도고요. 하지만 이미 북한이 지난달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도로 한미일 외교안보 당국자들의 접촉과 회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목요일 오전 한미일 국방장관의 전화회담이 열렸는데요. 국방장관들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삼국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회담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며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핵, 대량살상 무기 대응체계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가용 능력과 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전화회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은 조만간 날짜를 조율해 대면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대면 회담은 다음 달쯤 하와이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삼국 외교장관은 지금 하와이에서 대면 회담을 하게 되는데 네. 이 회담에 앞서서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의 협의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도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는 어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나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한반도 문제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는 이번 협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생산적인 회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내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도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를 막을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똘똘 뭉쳐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겠지만 한미일 대북 공조와는 별개로 북한이 자신들의 계획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네. ICBM이든 또 장거리 로켓이든 이미 전략 도발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한미일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모여 3국의 긴밀한 공조를 외쳐도 자신들의 시간표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이 쇼트트랙 판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반중 정서가 상당히 고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입장문을 내면서 이게 더욱더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대사관의 대응, 지 기자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준결승에서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하자 국내에서는 편파 판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 국내 언론뿐 아니라 여야 대선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중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주한 중국 대사관은 지난 수요일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와 올림픽을 비판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하고 엄정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한국 매체와 정치인들이 중국 정부와 체육 부문이 반성해야 한다고 멋대로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로 이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정면 방박은 국내에서 타오르는 반중 정서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반중 여론이 더 커지는 걸 의식해서인지 또 그 다음 날에는 쇼트트랙 남자 1500m 경기에서 우승한 황대헌 선수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두고 전날에 내놓은 메시지에 대해 우리 국내에서 중국 대사관의 월권이고 또 내정 간섭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반중 여론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축하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실격한 그 쇼트트랙 경기의 판정이 공정하다는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러 황대헌의 성과를 축하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중국 대사관의 이러한 과도한 대응에 대해 우리 정부도 적당히 하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 입장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의 언론 보도와 정치인 발언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국의 상황과 정서 등을 존중하는 가운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는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필요한 소통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중국 대사관의 이 같은 행보는 싱하이밍 대사의 스타일과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싱 대사는 작년 7월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대선 개입 논란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외교부가 발언을 신중히 하라고 당부했지만 싱 대사는 중국 정부의 대표로서 중국의 국가 이익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외교 스타일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오만한 대국주의적 관점 때문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싱 대사의 이런 적극적인 국익 대변 행보가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당국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에서 시 주석 무상화 열풍이 불고 또 당국자들은 저마다 시 주석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분위기에서 싱 대사도 시 주석이 영도하는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을 위해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아마 보여주고 싶었나 봅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한 그 시진핑 주석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한 행보라는 관점은 상당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은 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데 북한이 내부적으로 기념 행사만 열고 경축을 할지 아니면 무력 도발 같은 또 시위에 나설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더욱더 이 외교 안보 이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지성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